13조 원. 숫자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.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이고 누군가의 시간이고 누군가의 인생이다. 그런데 정부가 이걸 한순간에 지워버렸다. 이름은 그럴듯하다. 채무탕감.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. 누군가는 평생 아끼고 참고 버티면서 빚을 갚았다. 그런데 그 옆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의 빚은 국가가 대신 없애준다. 이게 과연 공정한가? 지금 이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. 성실하게 살지 마라. 버티다가 무너지면 국가가 대신 해결해준다. 이건 복지가 아니라 신호다. 잘못된 신호다. 빚을 갚은 사람은 바보가 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손해를 본다. 결국 남는 건 분노다. 국민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다.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. 더 큰 문제는 돈이다. 13조 원이 어디서 나오나? 결국 세금이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은 계속 거치고 있고 그 세금은 누군가의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.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?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갚지 못한 사람의 빚을 메우는 데 쓰인다.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아무도 성실하게 갚으려 하지 않는다. 결국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. 정부는 말한다.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. 하지만 진짜 경제를 살리는 건 신뢰다. 원칙이다. 기준이다.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그 기준을 무너뜨렸다. 한번 무너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. 사람들은 기억한다. 다음에도 또 탕감이 있을 거라고. 그럼 누가 빚을 갚겠는가?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박수를 받을 수 있다.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대가는 모두가 나눠서 치르게 된다. 더 많은 세금, 더 큰 국가 부채, 그리고 더 깊어진 불신. 결국 피해자는 국민 전체다.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정책이 아니다. 공정한 기준이다. 책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다. 그래야 시스템이 유지된다. 그런데 이번 정책은 그 반대다. 원칙을 무너뜨리고 책임을 흐리고 국민을 갈라놓았다. 13조 원. 이건 숫자가 아니다. 방향이다.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위험하다.